헌재가 당당하다면은 우리의 면담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분명히 말을 했고 문영배 소장 대행에 편향된 그런 가치관에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를 많이 하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소장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건의 그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만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희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자, 지금부터는 여당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박원석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정광재 대변인, 오늘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 헌법재판소 찾아간 겁니까? 일단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돼야 하는데 마치 헌법재판소가 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거는 좀 깊이 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취지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사법고시 동기고 가깝다. 이번에 뭐 모친상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성호 의원의 과거 인터뷰를 보면 이재명 대표, 정성호 의원, 문영배 헌법재판 대행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는 한번 헌재를 방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걱정을 전달한 것 같다. 이런 설명이신데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심각하게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 수사기관 출석 요구도 불응하고 또 공수처의 영장도 다 불응하고 심지어는 그 지지자들이 법원을 공격하는 데 이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그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어떤 그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 그것도 제가 보기엔 추정에 가깝습니다. 그걸 토대로 헌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저런 식의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방어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그 진행 절차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불신을 조장하겠다는 건데 결국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에 승복할 수 없다는 밑자락을 저런 식으로 까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강경 지지층으로 하여금 법원을 넘어서 이제 헌재를 공격하라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서 약간의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뭐 좀 정황을 좀 제대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김민전 의원이 여당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뭘 자꾸 이렇게 올렸다 그래요. 이런 내용이 좀 알려졌어요. 의원들이 모인 대화방인데 김민전 의원이 최근에 부정선거 주장하는 콘텐츠 뭐 제보 내용 등을 이렇게 올렸대요. 거기에 공유를 했대요. 그러자 다른 의원들이 이 방에서 온종일 대화창 채우는 일 자중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올리지 말라는 취지군요. 그리고 또 이런 반응도 있대요. 이런 내용 기본적인 사실 확인 뒤에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의원들은 불편한 거죠. 왜 자꾸 이런 거 올립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자 김민전 의원이 또 이렇게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왔다가 이런 반응을 했대요. 더 이상 투개표 안정성 관련 문제 제기 단체 대화방에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반응을 보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 간에 이런 대화들이 오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당의 입장은 예. 부정선거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뭔가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예. 그 부분을 정부든 선관위든 국회든 분명하게 밝혀줘야죠. 저는 부정선거 안 믿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믿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분명한 증거를 오늘이라도 갖고 오시면 제가 앞장서서 부정선거의 음모를 믿겠습니다. 부정선거를 믿겠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수많은 재판과 수많은 고소고발에서 그다음에 수많은 주장들에서 네. 제가 딱 저거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가짜 투표용지든 전산 뭐 프로그램을 해킹한 거든. 자, 정광규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김민전 의원처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약간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좀 보이잖아요. 말하는 예. 여러 가지 진술들을 보면은. 이 국민의힘 내부 일부 의원이나 일부 정치인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일부 의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저는 의원들. 저 보도 보고 예. 그래도 우리 당 현역 의원들이 모두 속해 있는 방에서 건강한 상식을 가진 의원분들이 아까 이런 얘기는 대화방에 A 의원, B 의원 이렇게 그렇습니다. 반응 보이는 의원들이요. 그런 건강한 상식을 가진 의원들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다는 데 대해서 사실 안도했습니다. 예. 우리 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4.10 총선에도 이른바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것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핵심인데 사전투표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인정한다면 사전선거를 못하고 본투표를 하도록 독려했어야죠. 그럼에도 우리 당은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고 실제로 2020년과 2024년 있었던 사전투표의 득표율을 다시 검증해 본다면 우리가 2024년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있었던 득표율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실제로 현장에서 수개표가 된 상황을 갖고 중앙선관위에서 마지막 선거 결과를 집계하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지금 보시면은 저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 자꾸 공유를 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거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런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당내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뭐 김민전 의원을 포함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의원들은 유튜브를 좀 그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고 일부 유튜버들,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 약간 우파 성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성향의 유튜버들이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 그 의혹들이 계속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게 예. 그 뿌리가 깊고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좌우 가리지 않고 그런 음모론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 음모론이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사에 굉장히 유명한 음모론 중에 하나가 예. 아폴로 11호는 달에 가지 않았다. 나사가 거듭 이걸 증명하고 거듭 그런 주장이 허구임이 밝혀져도 예. 그 음모론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거든요. 비슷한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음모론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 선택적 음모론입니다. 이를테면 보수 정당이 이긴 선거에 대해서는 음모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윤 대통령 스스로가 당선됐던 선거, 그 이전에 있었던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대선 직후에 열렸던 지방선거, 여기서는 이제 보수 정당이 이겼거나 크게 이겼거든요. 예. 그 선거들에는 왜 음모론을 제기하지 않느냐. 그럼 지금 대상은 지난 총선을 말하는 겁니까? 지난 총선, 그전 총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진 선거에 대해서 예. 그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그조차도 매우 근거가 없고 논리도 빈약하고 이미 숱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경찰, 뭐 검찰, 법원에서 다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런 주장을 하고 급기야 윤 대통령은 보면 그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킨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이런 어떤 부작용까지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당내에서 그 지지층들 중에 일부가 그걸 믿는다 그래서
그게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걸 검증해 봐야 된다. 아까 이제 신동욱 대변인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많은 지지자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좀 정황상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취지로 들렸네요. 그러면 우리 성경이나 기독교에서는 예. 창조론이 대세인데 그게 다수설인데 성경이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를테면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발 그런 일부 지지층이나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까지 거기에 부안해동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여당을 둘러싼 약간 쟁점처럼 부각이 돼 있거든요.